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요즘 압구정동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서 문의들도 늘어나고 있고 거래들도 좀 되고 있습니다. 거래는 되는 대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압구정 재건축 시장에서 최근 관심 있는 단지는 단연 압구정 2구역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다가오는 9월 27일 날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공사 선정만 잘 마무리되면은 신현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압구정 전체적인 재건축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압구정 2구역이 시공사 선정 후에 통합심의를 위해서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반영할 희망 평형이나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이 4차 설문조사입니다. 지난 3차와는 내용이 좀 많이 변경됐는데 뭐 세대별 평형이라든가 무엇보다 3차 때 비교해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과연 이번 4차 설문조사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어떻게 또 참여를 하면 될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구정 2구역 조합원 4차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날 시작을 해서 9월 26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설문지 안에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참고 자료에 첨부된 계획 평형별 단위 세대 평면도는 DA의 시공자 선정용 설계도서에 포함된 평면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땡땡 표시가 되어 있죠. 현대건설 제안서 홍보책자에 나와 있는 평형별 단위 세대 평면도는 현대건설이 대안 설계로 제시한 평면도에 불과할 뿐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와 있는 평면도와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때 배포된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평면도를 보면은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는데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공사 선정 확정 후에 이번에 9월 27일 날 총회로 결정이 되면은 조합 DA, 시공자 등 3자가 협의하여 통합심의, 건축심의 신청용 단위세대 평면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평면이랄까 세대수랄까 이런 거를 최종으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심의를 위한 건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3차례 설문조사에 이어 이번에 4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신중히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4차 설문조사는 건축심의에 반영될 중요한 자료이므로 심사숙고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6일 다가오는 26일까지 접수를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현재 조합원님이 소유하고 계신 평형은 몇 평입니까? 이거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쓰시면 되는데 복수 소유 시 모두 표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1주택이시겠지만은 뭐 2주택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주택 외에 상가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다 표시를 하면 됩니다. 나는 35평도 가지고 있고 50평도 가지고 있고 상가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은 소유하신 우리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데 요즘 아파트가 많이 이제 노후화되면서 이제 임대도 많이 놓고 계시는데 여전히 살고 계신지 아니면은 임대를 놓고 계신지 아예 그냥 비워두셨는지 아니면은 뭐 가족분들, 친척분들이 살고 계신지 이런 거 있는 그대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몇 채입니까? 뭐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인 분들도 계실 텐데 있는 그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희망하는 주차 대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대, 2.5대, 세대 3.5대, 뭐 기타 몇 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번에 현대건설안에 보시면은 기본 세대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이런 데 표시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조합원님께서 입주 시 이제 준공 후입니다. 재건축 후에 입주 시
거주하실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이거 뭐 대략 계획을 쓰시는 건데 뭐 2명이 살겠다 아니면은 뭐 자녀들과 3명, 4명 이렇게 같이 살겠다 뭐 아니면은 뭐 세를 놓겠다 뭐 입주 계획은 없다 이렇게 그 계획을 쓰시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아무래도 이제 평면이나 뭐 방 개수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또 설계를 하는데 이제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 시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할 때 어떤 평면을 선호합니까? 1번 거실 주방의 면적이 다소 줄어도 방의 개수가 많은 편이 좋다. 아무래도 식구분들이 많이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방 개수가 많은 거를 원하실 테고 방의 개수보다 거실 주방의 면적이 넓은 평면 즉 그러니까 따로따로 방을 쓰는 것보다는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필요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데 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방의 개수 이제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난 3개면 된다. 아니다. 난 5개 이상, 6개 이상. 나는 방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거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조합원님께서 희망평형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중요한 순서대로 1번, 2번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추정 분담금 아무래도 뭐 한두 푼이 아니고 수억에서 수십억씩 하니까 나는 추정 분담금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은 여기다 표시를 하면 되고 미래 자산 가치 뭐 어떻게 지어졌으면은 자산 가치를 증가할 수 있는지 이런 데 나는 관심이 많다 하면은 이런 데 표시하시면 되고 뭐 동거 가족수 나는 뭐 가족들이 많으니까 뭐 반개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평면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뭐 재산세, 취득록세 등 세금 관련된 게 중요하다 아니면은 현재 소유 또는 거주 아파트 크기가 중요하다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순으로 1번, 2번 표시를 하면 돼요. 추정 분담금이 제일 중요하다면 1번, 그 다음 아파트 평면 크기가 중요하다면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님께서 입주 시 최대 얼마까지 추정 분담금을 부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적게 낼수록 좋으실 텐데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고 늘어가는 만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은 늘거나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뭐 적게는 2, 3억에서 뭐 아니면은 작은 평수로 가면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수십억이 아니고 100억 이상의 추가 분담금도 내실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사례를 보면은 최저 3억에서 최고 18억 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향후 조합원님께서 납부하실 추정분담금, 이주비, 이자, 취득록세와 보유세 등 세금 등을 고려하실 때 희망하시는 평형은 몇 평형입니까?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상당히 질문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왜 그런가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몇 평형 가고 싶습니까 하면은 마음 같아서는 큰 평형 가고 싶겠죠. 당연히 작은 평형서도 뭐 큰 평형 가고 싶다 뭐 펜트하우스 가고 싶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하셔야지 실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음은 나는 펜트하우스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추가 분담금이 100억이 넘는데 과연 100억을 부담하면서 펜트하우스를 갈 조합원님들이 이제 몇 분이나 계실지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는 몇 평형까지 몇 평형을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작은 평형 신청하시는 분들은 추가 분담금도 고려하시면서도 거주하시는 가구수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뭐 불필요하게 큰 평수는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작은 평수 쪽 되도록 작은 평수 신청할 때고 식구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자금 여력이 충분히 되고 미래 가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될수록 큰 평수를 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70평대, 뭐 80평대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펜트하우스처럼 뭐 굉장히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는 이런 평형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비 나중에 나갈 때 이주할 때 이주비가 지급이 되는데 뭐 이주비가 공짜는 아니죠. 뭐 이자가 붙는데 이주비를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한번 참고하시라고 예를 든 겁니다. 뭐 이주비를 나는 한 30억 정도 주변에 뭐
뭐 전세를 구하던 뭐 작은 집을 사던 뭘 좀 필요하다 했을 때 30억은 있어야겠다 하면은 연 3% 계산했을 때 뭐 차입 기간을 대략 7년이라고 했을 때 이자가 한 6억 3천만 원 정도 된다.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30억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 이상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유세도 이제 추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내는 거기 때문에 진짜 현실적으로 감안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막상 내가 큰 평형 받았는데 보유세, 뭐 종부세, 재산세가 뭐 수천만 원이 아니고 수억씩 나오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고려하시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보유세까지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보유세 산정을 대략적으로 했을 때 35평을 얼마 정도 책정을 했냐면은 100억 정도 이제 책정을 했고요. 신축 아파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60평형대를 180억 정도 일단 추정을 했습니다. 평당 한 3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만약에 나는 주택 하나 있다, 현대아파트 한 채 있다 했을 때 35평대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저 연 3천만 원 정도 보유세가 발생을 하고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고 얼마까지 낼 수 있냐, 5,100만 원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35평 한 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리고 60평형 하나 내가 가지고 있다, 신축 후에, 그러면은 현재 세율대로 하면은 연 5,500만 원 정도의 보유세가 발생을 하고, 이게 세금이 좀 변화가 돼가지고 좀 많이 내는 경우는 연 9,400만 원 정도까지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 이제 크게 고려하셔야 될 거는 1주택뿐만이 아니고 2주택, 3주택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주택부터는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은 100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100억 원어치 아파트를 갖추고 있더라도 2주택이다 하면은 1년에 내는 보유세가 무려 1억 3천으로 올라갑니다. 1주택 있을 때보다 대략 한 4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60평형대 가지고 있는 분 180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한 채만 아니고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약 180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보유세가 최저 2억 원 정도 냅니다. 많게는 뭐 4억까지도 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주택자 비해서 4배 정도 늘어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평형도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평형을 신청하려면은 내가 재건축 후에 거주하려는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그런 평형을 가는데 또 추가 분담금 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이런 게 또 자료가 있어야지 그런 거를 또 참고해서 신청을 할 텐데요. 그런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설문조사 참고 자료가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평형별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 내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몇 평형 신청하는데 돈을 얼마나 내야 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형별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 내역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현재 평형입니다. 35평부터 자 61평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내가 가지고 있는 평형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공급될 평형입니다. 이제 35평부터 이제 우측으로 갈수록 70평, 80평 펜트하우스까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계략적인 이제 추정 분담금을 보시면서 이제 희망 평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35평이 나는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하다, 추가 분담금도 뭐 굳이 많이 낼 필요 있겠냐 해서 신축 후 35평을 신청한다면은 대략 2억 원 정도 내는 거고요. 아니다, 내가 이번에 35평이지만은 재건축 후에 큰맘 먹고 추가 분담금 내고 한번 50평대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16억 정도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게 볼게 신현대 아파트에서 가장 큰 평형이 이제 61평형입니다. 아무래도 대형 평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형을 좀 줄이기보다는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도 좀 더 넓은 평형으로 가려는 이런 수요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궁금해 하시는 이제 펜트하우스, 압구정 펜트하우스 가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가장 큰 61평형 소유주분이 나중에 펜트하우스 25평형을 갔을 때 추정 분담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166억 원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값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내야 될 분담금 돈입니다. 물론 이것도 추첨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 평형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평형별로 했을 때 재건축 후에 신축 평형 이걸 고려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신축 후에 평면, 뭐 방이 몇 개고 욕실이 몇 개고 거실이 몇 평이나 되는지 뭐 조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이랑은 완전히 바뀌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 평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아셔야지 또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셔서 이제 평면이 나왔습니다. 자, 평면도 보시기 전에 먼저 설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에 첨부된 계획 평형별 단위 세대 평면도는 DA의 시공자 선정년 설계도서에 포함된 평면도입니다. 그 전에 DA 선정할 때 나왔던 평면도를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건설에서 이제 제안서를 아주 멋있게 또 배포를 했죠. 현대건설 제안서 홍보책자에 나오는 평형별 단위 세대 평면도는 현대건설이 대한설계로 제시한 평면도에 불과할 뿐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참고는 하겠죠. 그리고 시공자 선정 확정 후에 조합, DA, 시공자 등 3자가 협의하여 통합심의, 건축심의 신청령 단위세대 평면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고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각 평형별 평면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현재 평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신축 후의 평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35평 나와 있고 우측에 35평 나와 있는데 현재 35평이 나중에 35평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아래도 현재 39평 있는데 나중에 39평 받는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현재 35평 사이즈, 즉 거주 공간을 고려했을 때 나중에 공급 평형이 같은 35평형을 공급했을 때 실제 면적이 지금 쓰는 면적에 비해서 이만큼 넓어집니다. 그런 게 좀 체감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5평 있는 분이 35평 간다는 뜻도 아니고 50평 가지고 있는 분이 50평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50평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정도 공간을 내가 쓰고 있는데 신축 후에 한 50평형 때는 이 정도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5평이 지금 실제 면적 쓰고 있는 게 27평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신축 35평, 똑같은 35평에서는 몇 평을 쓸 수 있냐? 38평을 쓸 수 있어서 무려 이제 11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굳이 내가 식구수도 적고 추가 분담금 부담된다면은 35평형이 돈을 많이 내면서 40평형 때 50평형 때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동일한 평형만 신청해도 이렇게 11평이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39평형, 현재 39평형이 사용하는 면적이 32평형인데요. 나중에 39평 신축할 때는 무려 13평이 또 늘어나서 46평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35평 중에서 추가 분담금을 좀 내더라도 큰 평수를 평형 자체를 좀 늘려가고 싶다 하면은 새로 공급되는 44평형이나 48평형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0평, 60평형 때도 50평, 60평을 받는 게 아니고 40평형을 신청할 수도 있고 30평형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44평형하고 48평형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44평형 신청을 하면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48평 정도 되는 거고요. 48평을 신청하시면 쓸 수 있는 면적이 이제 52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현재 평형 50평형이 있고요. 신축 후에는 딱 50평이 아니고 이제 예시로 나온 게 53평형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50평 쓰고 있는 분이 실사용 면적이 48평 정도 되고요. 51평 지금 실사용 면적이 이제 47.9 거의 같습니다. 한 48평 정도 쓰는데 신축 후에 53평을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57평에서 무려 한 10평 가까이 9.8평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56평형이 있죠. 56평형이 현재 쓰고 있는 평형이 56평형인데 계획 후에는 딱 56평이 아니고 58평이 공급되는데 58평을 신청을 하시면은 지금 쓰는 거에 비해서 약 6.2평이 늘어나서 62평 정도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1평형 소유주분이 실제 쓰는 면적이 59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와 비슷한 63평형이 공급이 되는데 그랬을 때 6.3평이 늘어나서 65평 정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는 면적보다 더 크게 또 쓰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신축 후에 신규로 늘어나는 평형이 이제 68평형이 있고요. 76평형도 있고 이제 84평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평형이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여건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고급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준 펜트하우스 해가지고 91평도 공급이 되고 이제 복층형도 공급이 됩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91평형 복층형 준 펜트하우스로 불리는 이런 또 타입도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나 궁금해하시고 한 번쯤은 또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펜트하우스입니다. 이제 125평형 펜트하우스가 공급이 되는데 이 평형 특징은 무려 서비스 면적이 109평형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사용 면적이 200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나와 있는 이 3면에 나와 있는 이런 면적들이 다 서비스 면적입니다. 발코니, 테라스 해가지고 이 서비스 면적만 합해도 일반 아파트 50평형대 두 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서비스 면적도 많고 또 펜트하우스 누구나 또 소유할 수 없는 희소 가치가 아주 큰 이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이 또 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예시를 드렸듯이 신현대 아파트 현재 가장 큰 평형 61평형 소유주분이 이 펜트하우스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분담금만 166억 원을 이제 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의 이제 가치를 하겠죠. 네. 자, 이렇게 이번에 신현대 아파트 제4차 설문조사 내용과 참고자로 같이 보셨는데요. 이번 설문조사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결과가 나중에 통합심 및 건축계획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합원님들 각 개개인이 희망하는 가장 근접한 이제 평형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길 바라고 한 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27일 토요일 시공사 선정 총회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